정청래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김수민 파동 얘기를 할 거거든요. 벌써 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한가인 정청래입니다. 참 한가인. 자, 의원님은 그럼 잠깐 기다려주시고 제가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김수민 파동에 대해서. 잘 몰라. 아, 이미 알아봤어.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봤는데 다 말할 수 없대요. 다 말할 수 없대는데 그 전에 저랑 김보엽 기자가 이 김수민 파동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천,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처음에는 7번 공천은 공천 전날 밤에 결정됐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영환 의원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추천한 적 없다. 그리고 고위 인사는 김수민 붙인 전략을 몰랐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치권은 가게도부터 그려요. 인맥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당에 국회의원을 할 사람인데 김수민 의원은 29세예요 만으로. 그럼 당연히 부모도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 그 사람을 추천했던 쪽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심사도 안 했고 신청도 안 했고 명단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고 아버지가 현직으로 충북도당의 부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여기 국민의당의 비례대표야. 그리고 소위 금수저야. 왜냐하면 거기 사학 재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요. 네. 오세훈 시장 동생이 비례대표 신청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가족관계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밑을 여파 빠져서 그죠? 뭐 안 영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영입했냐? 이게 워딩을 보면 공천 의혹은 조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의지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영입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있어요. 보세요. 그 JTBC의 인터뷰인데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당된 지 2달밖에 안 된 벤처인 국민의당 브랜딩을 청년 벤처에 맡고 싶다고 안철수 대표가 주문을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인연을 묻는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인연이 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높이 산다. 한번 조인해 줄 수 없냐. 생각해보세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슨 조인해 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업체는 얼마야? 하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그때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야 시점이 3월 3일 날 방문했단 말이죠. 로고는 15일 날 발표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후보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일정을 하나 있어요. 이거 노컷에서 단독한 건데 3월 15일 날 따로 안철수 대표를 차당합니다. 박선숙 사무총장과 함께. 저는 이때 결정됐지 않았을까 내부적으로. 여기에 사실 박선숙 의원이 따라간 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따라가요? 사무총장인데. 선 본 거죠. 그러니까 조인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지 않았겠는가. 그 3월 3일부터 20일 사이에 네. 국민의당 로고가 발표됐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당 로고하고 당 색깔이 다 있었죠. 디자인이. 그렇죠. 원래 선정된 업체하고 원래 선정된 홍보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그 공모 받은 거 아니었나요? 시민들이 우리 당 뭘 만들어주세요 해서. 아니 국민의당은 이미 그 확정을 했었어요. 이미 1월인가 2월 달에 확정을 했어요. 예, 했고 네. 그래서 로고하고 당 색깔 디자인 이런 것이 다 나왔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다 나왔고 그걸로 후보들이 운동도 했어요. 그 홍보위원장이 없어서 선정한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사람 자르고 이분이 들어온 것이고 그때 조인해달라는 말을 했고 업체 선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또 하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북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예. 지금 유일한 충북 지역의 의원이거든요. 그것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이제 손혜원 위원장이 잘 나가니까 소위 이제 브랜드 전문가가 왔다. 우리는 젊은 사람이 왔다. 이런 이미지도 노렸던 게 아닐까. 복합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뭘 같이 분석해보자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말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 이 호텔 선정되면서 잘려나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잘려나가는 업체가 브랜드 앤 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14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왜 자른다고 했냐. 당의 설명은 안 대표가 젊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이미 내정됐다는 거죠. 그걸 당 내에서는 아니까 책을 못 묻는 거죠. 현재. 그래서 안철수 유지에 달렸다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이고. 자, 관행이다. 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더 싼 곳이 있었는데 더 비싼 거 계약했다. 이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디자인도 잘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거 의혹으로 제기인데 18억으로 또 다른 업체는 준비했는데 뭐 17억 준비했다는 데도 있고 원래는 공개 입찰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갑자기 수익계약으로 바꾼 거거든요. 18억이 액수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더 싸도 더 잘하는 것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엠 피터라고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명한 자생적인 리포터죠. 기자죠.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에요. 이게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부총장이 있고 왜 이분들이 등장하냐면 돈 관리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당에서. 이분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한테 일루 다시 김수민 비례대표의 회사였던 브랜드 호텔에다 일루 일감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TV 광고 업체도 역시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관행과 어긋나느냐? 원래 리베이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있어요? 발주를 해요.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가 업체랑 싸바싸바를 해. 야, 2억 들어가는데 2억 5천원을 쓰고 나 5천 줘. 이게 리베이트예요. 그러면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옳진 않지만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 이 왕주현 그 선관위의 기소 내용이에요. 선관위 고소 내용이에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 업체한테 리베이트를 나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은 굉장히 없어요. 그쵸? 리베이트 지가 받았지. 왜 여기 주라고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 대표는 아까 기자회견을 했던 브랜드 호텔 때문에 잘라나갔던 대표는 디자인 업계 22년 정도 됐지만 이런 계약 구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게다가 또 이게 관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체크카드를 받았고 일부를. 아니 정상적인 계약인데 왜 체크카드를 줘요? 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도 관행이 아니고 이 대금 지불 방식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기자회견한 건 체크카드 하나도 안 썼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국민당이 자꾸 이 돈은 당에 안 들어왔다, 안 썼다 얘기하는데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이 거기 개입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리베이트인 겁니다. 선관위의 그 고소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이거 주장하고 똑같네요. 내가 돈을 1억을 훔쳤어. 근데 안 쓰고 보관하고 있어. 그럼 죄가 아니다. 예리했어. 이런 주장인가? 날카로운데요? 네? 날카로워요. 안철수 대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당에 안 들어왔는데.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국민의당 당대표 취임하면서 했던 일성이 뭐냐면 이번 총선에 모든 관행을 퇴출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또 하나. 그럼 이게 리베이트냐? 방금 얘기했지만 유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거잖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입된 돈이 없어서 당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주장으로. 유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꺾기가 됐으면 리베이트인 거죠. 이게 공천 헌금이냐 라고 주장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당에서 어떤 업체에 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계약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여기에 계약한 게 좀 이상하게 됐다. 직접 계약하려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니까 나중에 차후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만든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근데 무슨 계약서를 만드냐면 맥주 광고 계약서를 만들어요. 전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느냐. 왕 사무부총장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기는 몰아준 적이 없고 우리는 다 보고했는데 만약 업체 간에 리베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맥주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업체, A 업체가 광고 수주했어요. 여기서부터.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보니까 이 광고 수주한 업체가 자기들이 보기에 브랜드 호텔이 일을 잘해.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상관없이 맥주 광고 줬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왜 이렇게 했겠어요?
개입한 사람이 안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왕 사무부총장이 개입했다느니 뭐 리베이트를 주라고 했다느니 당이 개입한 걸로 안 보이고 업체끼리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좀. 나는 여기 와서도 한가하네. 당황해서 실수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는. 이건 실수할 일이 아니죠. 선관위가 들어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약 써야 되죠. 추후에 쓰는 건데. 근데 왜 굳이 맥주 계약을 했냐고. 소주 광고는 이미 손혜원이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맥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뭘 말하느냐. 역으로 리베이트가 맞다는 방증 중에 하나예요. 당 인사들이 개입을 했고 꺾기를 했다는 방증 중에 하나죠. 김수민 의원에게 리베이트 줄 이유가 없어요. 비례대표라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거꾸로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도 받았는데 또 나는 리베이트도 받아야 되겠다 우기나? 자기는 금수저인데 게다가 그런데 또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어요. 비례대표 공천 헌금하면 막 10억대 막 그렇게 돼요. 20억대. 그거 문제될 수 있어요. 라고 빨리 추정한다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 잡힌 사례도 있잖아요. 예전에 양모 씨 같은 경우에 뭐 10억대 오가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적어요. 2억대면. 그러니까 공천 헌금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당의 인사들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들이 좀 있고 그럼 이 돈은 뭘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말했다간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2억의 성격이 뭘까요? 제가 당 사무를 여러 개 봤는데, 홍보 쪽은 안 해봤어요. 빠져나가려고. 아니, 진짜 홍보 쪽은 안 해봤어. 그거는 손혜원, 의원한테 다음 주에 좀 물어보시고요. 왜냐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달랑 2억 가지고 이런 제가 그런 설명은 드릴 수 있어요. 국회의원 후보들이 총선이 끝나면 그 회계보고를 다 합니다. 한 2주씩 걸려, 이거. 사소한 거 하나하나. 선관위에서 다. 세금을 예. 지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왜냐하면 선거 공영제, 그래서 국회의원 마포울 같은 경우는 보통 1억 7, 8천이 한도액이에요. 그 정도를 넘으면 안 돼요. 그럼 당선 무효가 돼요. 그 정도를 쓰는데 보통 1억 8천이다 그러면 한 1,500 정도 여유를 두고 신고를 그만큼 쓰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추가될 수 있는 비용이 있을 수 있어서 영수증에 빠져서 나중에 몰랐다. 영수증이 빠졌다거나 뭐 네. 하나. 그래서 보통 그 정도를 하는데 굉장히 타이트하게 조사를 합니다. 선관위에서. 네. 하나하나, 세목 하나하나, 이게 항목 하나하나.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예. 선거할 때 돈 문제가. 그럼요. 잘못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데. 게다가 이게 왜 무섭냐면 이거는 그 돈을 따져서 세금에서 보존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따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사를 해서 선거 공영제로 보전을 해줄 금액은 1억 2천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요. 네. 100% 다 안 해줍니다. 네. 이건 선거 보전 비용으로 보전해 줄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정도나 꼼꼼하게 다 선관위에서 조사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회계장부는 그렇게 구성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고 선거 끝나고 이 회계 담당자는 아주 골머리를 앓거든요. 한 2, 그렇죠. 3년 동안. 정리하려면. 근데 지금 이거 한 거는 너무 허술하잖아.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선거가 되면 국가 보조가 들어오거든요. 홍보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각 지역구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당 공약이 있고 비례대표 후보는 전국에 있는 모든 가구에 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전국구니까. 그렇죠. 전국구니까. 그 돈을 한 20억씩 딱 주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그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당마다 줘요. 당마다 그거는 1당, 2당, 3당 이건 차이가 없어요. 다 들어가야 되니까 전각으로. 전국에 다 뿌려줘야 되니까. 이것은 국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봐요. 어디다 어떻게 썼는지, 야로가 있는지 없는지. 야로라니요. 아니 야로는 비속어가 아니에요. 그럼 국어 어디- 대사전에 등장하는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나를 막말로 모는 거야? 김모엽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 이거. 그러니까요. 아니, 갑자기 식은땀이 났어. 하여튼, 야로 맞는 거죠? 아니, 확인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20억 정도 나오는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 공보물 비용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그리고, 다 써야 돼. 무조건. 그렇죠. 이건 새누리당이 어떻게 썼는지, 더민주가 어떻게 썼는지, 국민당이 어떻게 썼는지 똑같이 써야 되는 거야, 이건.
그리고 인쇄비하고 종이값이잖아요, 대부분 이거. 그리고 기획비에서는 좀 차이가 날 수 있어. 네. 그건 뭐 한 1, 2천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기획비는. 근데 종이 인쇄값이야, 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정이지만 이거는 당 자금을 집행하는 개인 혹은 뭐 몇 명 차원에서 나중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추론입니다. 일단 처음 한 얘기는 김수민 사태에서 김수민을 영입한 데 대해서 안철수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네. 두 번째는 관행 아니다. 리베이트 맞는 것 같다. 관행 아니죠. 네. 관행이라고 계약서 안 쓰는 거 그거 관행이다 했다가 세 번째는 제가 얘기할게요. 다 아닌데 근데 너무 허술하다. 근데 이 돈의 성격을 모르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당에 꽂혔느냐 개인이 착복했느냐. 아니 근데 김총수도 모르는 성격을 왜 나한테 물어봐? 당에서 이런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이 보면 금방 통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여쭤본 건데.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진짜 손혜원 위원장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홍보위원장이 있잖아요. 근데 손혜원 위원장 얘기 들어보니까 그 20억 들어왔잖아요. 20억 들어오고 또 중앙당 홍보물 20억 들어왔잖아요. 20억은 내가 관여하지 않겠어. 알아서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업체가 좋을 것 같다고 아예 관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구설수에 오르지 않아요. 본인도 안 받고. 그리고 계약으로. 중앙당 홍보물 같은 경우는 TV 광고라든가 현수막 이런 걸 제일 잘하는 업체가 대한민국 최고의 업체가 손혜원 회사예요. 맞아요. 제일 비싸요. 단 한 건을 수주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런 훌륭한 초이스를 했냐. 그랬더니 왠지 예감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내가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이번 총선 때만 안 한 게 아니고 홍보위원장 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 건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탁 터지고 나니까 정의원 나 진짜 잘했지. 그래서 제가 칭찬해줬어요. 참 잘했어요. 아니 그건 진짜 대단한 근데 거예요. 만약에 손혜원 홍보위원장 회사에 몇 건이라도 있다. 한 건이라도 있다. 한 건 있다 그러면 이걸로 같이 알려 들어갔죠. 바로 물타기 돼서 손혜원 뭐 의혹 검찰 예의주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분명히 나올 거예요. 사실 거기에 관여했던 예를 들어서 손혜원 위원장이나 탁현민 교수도 거기 관여했어요. 처음부터 한 건도 수주하지 말자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청정 정치를 하잖아요. 옆에서 보고 배운 거야. 다 내 덕이야 이거. 그 이상돈 의원이 진상조사 단장이에요. 그분이 어떤 방송에 나와서 아침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만약에 이것을 검찰이 기소를 한다면 검찰은 엄청난 망신을 당할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죄라 이거죠 지금. 이상동 교수도 법을 좀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법학자 법을 본인이 출신이죠. 안다고 주장하면서 대학의 법학자 말하면서 이걸 검찰이 기소하는 건다면 굉장히 검찰이 망신당할 저는 거다.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이번에 조사를 했잖아요. 그럼 당사자들이 같은 당 사람들이잖아요.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불러서 경위를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두 분에 대해서는 면담이든 조사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좀 직간접적으로 하지 않았겠어요? 그걸 못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직접 연루됐기 때문이에요. 이거 누가 공천한 거야? 안철수 대표인데요.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여기서 선관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 부총장이 비사를 선정한 다음에 비사에 브랜드 호텔을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업체 S사는 아예 김수민 의원이 자기가 소개해 줬어요. 업체들을. 하나는 사무부총장이 브랜드 호텔을 하라고 했고, 하나는 아예 이 브랜드 호텔의 대표였던 김수민 비례대표가 데리고 와가지고 당에 소개해 줬다고요. 다 연루돼 있는 거야, 서로. 그리고 최종 결재권자가 박선수 의원이었기 때문에 같이 고소가 된 것이고,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요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고소가 된 거예요. 리베이트를 달라고 했다라고.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진짜 웃긴데, 갑자기 호남 홀대로에 나왔어요. 이 와중에, 무슨 호남 홀대로에 나왔냐면, 거기는 2억 줬는데, 지역당에는 1억도 안 줘가지고 돈이 없었다는 거야, 호남에. 지역선거사무소에. 지역당 세 곳은 예산이 없어가지고 에어컨도 팔았대. 그러면서 호남끼리 선거 치렀다는 호남 홀대로라는 게 나온대요. 그러면서 내분으로 확산된다. 막 어떤 당직자가 이제 그 사람을 징계하겠다고 막 그랬다고 하고
홍보비는 박선수 사무총장이 컨트롤했는데 안측근들을 이제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다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내분이 일어났는데 그러면서 그 내분 와중에 호남홀대로 등장했대. 웃기잖아요? 누가 제보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제 썰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썰들은 네. 왜냐하면 비례대표는 아웃되면 후순위가 승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익을 볼까?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네요. 뭐 그런 썰들도 또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안철수 대표가 비리로 기소만 돼도 박탈해야 되고 비례는 승계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이거?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승계하고 안 하고를 당대표가 결정할 수 없죠. 없죠. 없긴 한데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잖아. 방법은 있어요. 뭐요? 선정해 놓은 비례대표 후보들을 전부 사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순위자가 없기 때문에 승계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원 구성하는 첫날이에요. 선관위 고소가. 사실 그 전에 할 수 있었어요. 여기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보수 진영에 그 컨트롤이 있다고 봅니다. 하필 그때. 길들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너 말 좀 잘 들어라. 응? 우리하고 딜할 때, 야, 너 다 조져버린다? 이런 카드로 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 추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이밍은 네. 조절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죠. 언제 타이밍은. 발표하느냐. 네. 그런데 선관위에서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넘기지는 못해요. 숨기지는 못하죠. 숨기지는 못하죠. 네. 원 구성하는 첫날이니까. 그래, 뉴스가 더 커질 수도 있는 거고. 커지는 거죠. 네. 이제 막 국회의원 시작하려고 하는데, 원 구성해가지고. 그 정세균 의장 뽑힌 날 있잖아요. 네. 안철수 대표는 국회 특권 내려놓기 그거 얘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정성래 의원이 꼭 오늘 언급해야 된다고 하는 사안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추혜선 의원을 언급하셔야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제 네이버에 나오는 그 사전에 나오는 거거든요. 네. 추혜선. 1971년. 정의당 의원,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우리 당 의원이 아닙니다. 네, 정의당 의원이고요. 의원인데 제가 정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들고 나왔습니다. 전국 언론노동조합 SS 본부 간사, 언론개혁 시민연대 사무총장, 방송통신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정의당 언론개혁단장. 민원연과 함께 양대축이었죠. 네. 그래서 언론개혁. 언론개혁 운동을 20년 이상 하신 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민원연 지금 김원경 사무총장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추혜선 의원하고 통화를 했죠. 지금 농성 중에 있습니다. 국회 보내죠. 왜 농성하고 있는지 안 알려져 있잖아요. 그거 설명하셔야 되겠대요. 자, 이분은 정의당의 언론운동가라는 전문가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신 분이에요. 언론 개혁하라고. 네. 그러면 이분이 어디 가서 활동해야 되냐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방위 가서 상임위를 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전혀 관계없는 외통위로 지금 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이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축구 선수를 농구 코트에 집어넣으면 어떡하냐. 어떡하란 말이야. 그렇죠. 개원 협상이라는 것은 국회의장을 누가 할 거냐. 뭐, 이 협상의 대상인 돼서는 안 됐지만, 그리고 상임위는 몇 대 몇으로 하느냐. 어느 상임위를, 어느 위원장을 누가 가지고 왔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8대 8대 1로 됐어요.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8개 위원장을 누구로 할 거냐. 이걸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해서 이제 다 뽑혔어요. 그 다음에 122명 국회의원을 상임위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1지망, 2지망, 3지망을 쓰게 해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1지망은 교문위를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국토위, 뭐 이런 인기 상임위, 보건복지위를 많이 써요. 그쪽으로 확 몰려버려요. 그러다 보면 국방위 거의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뭐 환노 이런 비인기 상임위는 인원을 못 채워요. 그러면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인기 상임위에 몰렸던 의원들을 막 뜯어다가 설득해가지고 비인기 상임위로 보내주면서 대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하나 넣어줄게. 뭐 정보위 하나 넣어줄게. 겸임 상임위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도 우리 당도 인기 상임위가 비슷해요. 국민의당도 이제 배치를 다 끝낸 거예요. 그러면 배치를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은 무소속하고 비교소담체. 정의당 6명하고 무소속이에요. 네. 그럼 일단 다 먹고 갔어요, 지금 이제. 배치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국회의장이 빈자리, 이빨 빠진 자리 하나씩 넣는 거예요. 네. 근데 미방위도 누군가가 욕을 하고 있었대요.
무소속하고 비교섭하고. 그러니까 미방위를 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외통위를 보낸 거죠. 밀리는 거네요, 그러면. 밀린 거예요. 당의 힘에서 밀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지만 새누리당이 챙겨주겠습니까? 정의당을. 그럼 우리가 먼저 챙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더 협조를 크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회찬 원내대표한테 6명 정의당 국회의원들 어디로 보냈으면 좋겠냐. 먼저 배치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로 배치를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미방위에 갈 우리 당 의원들 한 명을 설득해서 다른 상임위를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여유가 있잖아요. 122명 있다 보니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의당은 정의당에서 필요한 상임위 16개를, 18개를 다 못 가요. 6개밖에 못 가. 국회의원이 6명이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봤을 때 중요한 1순위부터 6순위 상임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아쉬웠다. 더민주에서도 누가 잘못한 거예요? 추호 선생 아닐까요? 아니 그걸 원내대표를 잘 지시를 했어야지. 지휘를 하고. 뭐든지 다 그쪽으로 가요. 왜? 정치 역학 관계상 그럴 수밖에 없어. 울산 쪽에 노동자 출신의 그 무소속 의원 2명 있잖아요. 그 두 분도 환노위를 못 가고 다른 상임위로. 한노위도 또 이렇게 연차적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 방법은 없어요, 이제? 방법은 있습니다. 전례도 있고요. 심상정 원내대표도 19대 때 자기가 원하는 환노위에 못 갔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투쟁을 통해서 누가 그래서 바꿔줬어요? 그쪽으로 이제 환노위로 교체를 해줬죠. 그러면은 우상호 원내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가 만나서 네, 우상호 대표가 우리 당 의원 중에 한 사람을 옮길 테니까 네. 이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미방위에 있는 더민주 국회의원 한 명을 외통위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외통위에 있는 추혜선 의원을 미방위로 끌어오는 그러니까 거죠. 맞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지는 않고 원해서 한 거니까. 그러면 이분을 절로 가라고 설득할 사람은 원내대표인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네? 일반 시민들이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전화해요? 전화하는 거 되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오기 전에 추혜선 의원하고 그래서 통화를 했습니다, 제가. 통화를 했더니 추혜선 의원이 고맙다고 하면서 정청래 최민희의 대를 이어서 제가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때는 문광희였어요. 뭐 막말 정치인이요? 17대. 그래서 언론 감시를 제가 그때 했었고요. 그 다음에 19대 때는 최민희 의원이 미방에서 역시 했습니다. 근데 20대 미방위는 본인이 하겠다. 그래서 꼭 그 미방위로 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세요. 제가 할게요, 그냥.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안 하셔도 되고, 네. 의원님 다음 주까지 해결해서 돌아오실 겁니까? 다음 주까지 제가 해결하고, 해결하지 못하면, 10분 늦게 오겠습니다. 벌로? 네, 그 다음 것 좀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미방위 의원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우리 당에, 여기 보면 법사, 정무, 기재 쭉 있고 미방위 있지 않습니까? 고용진, 김성수, 문미옥, 박홍근, 변재일, 신경민, 유승희, 이상민, 이재정, 최명길. 근데 원에서 간 사람이 있고 여기도 또 밀려서 이쪽으로 간 분이 2순위, 3순위로 간 사람도 있죠. 제가 있어요. 네. 누구라고 얘기할게요. 네. 누가요? 박홍근 의원은 교문이 가려고 썼는데 네, 밀렸어요? 미방위로 보냈다 하고 페이스북에서 지금 본인이 막 항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왕 밀린 거 이분 어쨌든 원하지 않았던 분이니 차라리 그렇고요. 외통위로 가라고 하시면. 변재일 의원은 정책위 의장입니다. 그래서 정책위 의장, 그게 당직을, 요직을 맡은 분들은 대부분 상임위는 양보를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파파이스를 통해서 우상호 원내대표한테 제가 지금 지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 두 사람이랑 얘기를 해봐라. 네, 그리고 이상민 의원은 19대 때 법사위원장 했던 분이야. 누릴 만큼 누렸어. 저분도 설득 대상이야. 박홍근, 이상민. 변재일, 근데 이상민. 유승희 전 최고위원 지금 삼선됐죠. 이분은 미방위 전문가입니다. 의원님이 힘을 발휘하실 거면 그리고 네. 정의당이 딱 한 명, 네. 그 언론 전문가 딱 한 명 영입해서 딱 한 명 비례대표 됐는데 네. 그분이 결국 국회의원이 된 의미가 없이 딴 데 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가면서 바로 전화 제가 하겠습니다. 이재명 시장 좀 이따 나온다면서요. 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죠. 이재명 시장의 90일치 아, 일정을 내라. 근데 그것도 보통 공문으로 오거든요. 근데 손글씨를 썼어. 몇 월 며칠 해가지고 90일치 일정을 내놓으라고. 일정을 그런 내놔라. 그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를 지휘 통솔 감독하고 네. 감사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너무 치졸하고 옹졸하죠. 이재명 시장이 지금 단식하거나 이렇게 미운 짓 안 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 이것은- 사진은 제가 봤어요. 그거는 제가 이재명 씨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이재명 시장이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7시간 제출하면 나도 제출하겠다. 그래서 내가 또 그걸 가지고 트위터를 썼지. 좋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 맞기만 하자. 근데 단식은요. 3일째가 제일 힘듭니다. 9끼째 넘어가는 게 제일 힘들고요. 지금 7, 8일 요때가 또 힘들어요. 2차 위기가 오는. 그렇죠. 겁니까? 2차 위기가 이제 지금 와 있어요. 근데 제가 24일간 단식을 할 때 느낀 건데 감옥에 있을 때 아무도 봐주지 않을 때는 진짜 숨을 내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8일 하다가 포기했어요. 못했어 더 이상. 너무 힘들고 걸을 힘도 없고. 근데 어찌된 일인지 세월호 단식 때 24일간 할 때는 24일째도 너무 힘이 펄펄하게 남아있어. 이유가 뭐냐? 응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24일까지는 안 하실 거예요. 내가 부탁을 했거든. 나의 기록을 좀 소중하게 생각해다오. 그래서 절대로 24일은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약 24일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제가 그냥 강제로 입원시키려고 그래요. 23일째 되면 내가 가 있을 거야, 거기가. 아니, 그러지 말고 의원님이 그때 그러셨잖아요. 가장 힘든 게 밤에 하도 차가 시끄러워서 네. 잠을 못 자는 게 제일 힘들다고. 네. 이재명 시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23일째부터 22일째부터 거기 가서 공회전을 하세요. 밤에 새벽에. 아니, 지금 정도 되면 차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그냥 차 소리가 자장가로 들려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힘들거든요. 근데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긴 하던데, 진짜로 많이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20일 정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딱 그만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전에 말이야, 도낭칠 이노큐라는 분이 계셨어. 전 세계 불면증을 상대로 맞짱을 뜨신 분이지. 그 양반이 수면장애도 여러 개 작사를 내셨지. 그 양반 스타일이 이래. 너 불면증? 나 도낭칠 이노큐야. 그냥 뚜껑 따고 들어가. 물속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팍! 이봐봐봐봐봐. 잠 안 오게 돼 있어. 현대인들 스트레스 때문에 잠 안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 이노큐가 딱! 들어가. 무조건 딱 들어간다고. 물 타서. 그런 불면증 개선 정신. 그게 필요하다. 제주보낭칠 이노큐.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실외는 가까운 곳에 있다고. 우리가 파는 것은 음료 몇 잔일지 모르지만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면 세상은 보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친. 지금 딴지마켓에서 구입하십시오. 정청래 의원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이제 김수민 파동 얘기를 할 거거든요. 벌써 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한가임. 정청래입니다. 참 한가인. 자, 의원님은 그럼 잠깐 기다려 주시고 제가 이걸 물어볼 거거든요. 김수민 파동에 대해서. 잘 몰라. 이미 알아봤어. 내가 물어보니까. 알아봤는데 다 말할 수 없대요. 다 말할 수 없대는데 그 전에 저랑 김보엽 기자가 이 김수민 파동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공천, 이게 굉장히 이상해요. 처음에는 칠봉공천은 공천 전날 밤에 결정됐다는 겁니다. 비례대표가.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영환 의원이 데리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추천한 적 없다. 그리고 고위 인사는 김수민 붙인 전략을 몰랐다.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정치권은 가계도부터 그려요. 인맥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기들 당의 국회의원을 할 사람인데 김수민 의원은 29세예요, 만으로. 그럼 당연히 부모도 따져볼 거 아닙니까? 근데 몰랐다는 거예요. 왜 몰랐냐? 그 사람을 추천했던 쪽에서 그런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또 심사도 안 했고 신청도 안 했고 명단에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전 민주당의 국회의원이었고 아버지가.
현직으로 충북도당의 부위원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자녀가 여기 국민의당의 비례대표야. 그리고 소위 금수저야. 왜냐면 거기 사학 재벌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당에서도요. 네. 오세훈 시장 동생이 비례대표 신청했었어요. 그렇죠. 그런 경우 가족관계 따져보고 그리고 이제 그 지지자들이 이렇게 밑을 여파 빠져서 그죠? 안 영입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일부러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이 사람을 영입했냐? 이게 워딩을 보면 공천 의혹은 조사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철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상돈 의원은 안철수 의지에 달렸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냐? 여기 주라고 한 거예요. 이런 계약은 굉장히 없어요. 그쵸? 리베이트 지가 받았지. 왜 여기 주라고 그래?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업체 대표는 아까 기자회견을 했던 브랜드 호텔 때문에 잘라나갔던 대표는 디자인 업계 22년 정도 일했지만 이런 계약 구조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요? 게다가 또 이게 관행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체크카드로 받았고 일부를. 아니 정상적인 계약인데 왜 체크카드를 줘요? 관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구조도 관행이 아니고 이 대금 지불 방식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기자회견한 건 체크카드 하나도 안 썼으니까 문제될 거 없다. 국민당이 자꾸 이 돈은 당에 안 들어왔다, 안 썼다 얘기하는데 리베이트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당이 거기 개입했냐 아니냐를 따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리베이트인 겁니다. 선관위의 그 고소 내용이 맞다면. 그러면 이거 주장하고 똑같네요. 내가 돈을 1억을 훔쳤어. 근데 안 쓰고 보관하고 있어. 그럼 죄가 아니다. 예리했어. 이런 주장인가? 날카로운데요? 네? 날카로워요. 안철수 대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당에 안 들어왔는데.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한 말이에요, 이게. 안철수 대표가 이번에 국민의당 당대표 취임하면서 했던 일성이 뭐냐면 이번 총선에 모든 관행을 퇴출시키겠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관행이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또 하나. 그럼 이게 리베이트냐? 방금 얘기했지만 유입된 돈이 없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아니라는 거잖아.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유입된 돈이 없어서 당은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주장으로. 유입이 되든 안 되든 그게 꺾기가 됐으면 리베이트인 거죠. 이게 공천 헌금이냐 라고 주장하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당에서 어떤 업체에 줬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에 계약이 이게 왜 이렇게 됐냐. 갑자기 비례대표 후보가 되면서 여기에 계약한 게 좀 이상하게 됐다. 직접 계약하려니까. 그래서 선관위가 조사를 하니까 나중에 차후 계약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계약서를 만든 시점이 여기서부터 이상합니다. 근데 무슨 계약서를 만드냐면 맥주 광고 계약서를 만들어요. 전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보느냐. 왕 3부냐. 영입을 제가 보기에는 안철수 대표가 있어요. 보세요. 그 JTBC의 인터뷰인데 이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당된 지 2달밖에 안 된 벤처인 국민의당 브랜딩을 청년 벤처에 맡고 싶다고 안철수 대표가 주문을 먼저 하셨어요. 처음에 인연을 묻는 거예요. 기자가. 어떻게 인연이 됐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높이 산다. 한번 조인해 줄 수 없냐. 생각해보세요. 업체를 선정하는데 무슨 조인해 줄 수 없냐고 물어봐요. 업체는 얼마야? 하고 물어봐야죠. 그러니까 업체 선정을 하러 간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그때 마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야 시점이. 3월 3일 날 방문했단 말이죠. 로고는 15일 날 발표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바로 후보가 됩니다. 근데 이 사이에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일정을 하나 있어요. 이거 노컷에서 단독한 건데 3월 15일 날 따로 안철수 대표를 차당합니다. 박선숙 사무총장과 함께. 저는 이때 결정됐지 않았을까, 내부적으로. 여기에 사실 박선숙 의원이 따라간 것도 이상하거든요. 왜 따라가요? 사무총장인데. 선 본 거죠. 그러니까 조인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지 않았겠는가. 그 3월 3일부터 20일 사이에 네. 국민의당 로고가 발표됐다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근데 원래 당 로고하고 당 색깔이 다 있었죠. 디자인이. 그렇죠. 원래 선정된 업체하고 원래 선정된 홍보위원장이 있었어요. 네. 그 공모 받은 거 아니었나요? 시민들이 우리 당 뭘 만들어주세요 해서. 아니, 국민의당은 이미 확정을 했었어요. 이미 1월인가 2월 달에 확정을 했어요. 예, 했고, 네. 그래서 로고하고 당 색깔, 디자인 이런 것이 다 나왔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다 나왔고 그걸로 후보들이 운동도 했어요. 그 홍보위원장이 없어서 선정한 게 아니라 있는데 그 사람
자르고 이분이 들어온 것이고 그때 조인해달라는 말을 했고 업체 선정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엔. 또 하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충북 지역에서는 당선 가능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예. 지금 유일한 충북 지역의 의원이거든요. 그것도 좀 고려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제 생각에 이제 손혜원 위원장이 잘 나가니까 소위 이제 브랜드 전문가가 왔다. 우리는 젊은 사람이 왔다. 이런 이미지도 노렸던 게 아닐까. 복합적으로 노린 것 같아요. 근데 나랑 뭘 같이 분석해보자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말할 때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나왔는데 이 호텔 선정되면서 잘려나가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잘려나가는 업체가 브랜드앤컴퍼니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 대표가 나와가지고 14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왜 자른다고 했냐. 당의 설명은 안 대표가 젊은 후보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때 이미 내정됐다는 거죠. 그걸 당 내에서는 아니까 책을 못 묻는 거죠. 현재. 그래서 안철수 유지에 달렸다고 하는 거죠. 강력하게 추정하는 바이고. 자, 관행이다. 이 관행이라고 하면서 더 싼 곳이 있었는데 더 비싼 거 해야겠다. 이건 이럴 수 있다고 봐요. 디자인도 잘했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거 의혹으로 제기인데 18억으로 또 다른 업체는 준비했는데 뭐 17억 준비했다는 데도 있고 원래는 공개 입찰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거 무시하고 갑자기 수익계획으로 바꾼 거거든요. 18억이 액수가 딱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더 싸도 더 잘하는 것도 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이엠 피터라고 인터넷상에서 아주 유명한 자생적인 리포터죠. 기자죠. 이분이 이렇게 정리한 건데 선관위가 밝힌 내용이에요. 이게 사무총장이 있고 사무부총장이 있고 왜 이분들이 등장하냐면 돈 관리는 이분들이 하는 거예요. 원래 당에서. 이분들이 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한테 일루 다시 김수민 비례대표의 회사였던 브랜드 호텔에다 일루 일감을 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TV 광고 업체도 역시 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왜 관행과 어긋나느냐? 원래 리베이트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회사가 있어요? 발주를 해요. 담당자가 있죠? 담당자가 업체랑 싸바싸바를 해. 야, 2억 들어가는데 2억 5천원을 쓰고 나 5천 줘. 이게 리베이트예요. 그러면 그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면 그게 옳진 않지만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어떤 업체를 정한 다음에 그 업체에 이 왕주현 그 선관위의 기소 내용이에요. 선관위 고소 내용이요.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이 업체한테 리베이트를 나한테 달라고 한 게 아니라 부총장이 이렇게 해명합니다. 자기는 몰아준 적이 없고 우리는 다 보고했는데 만약 업체 간에 리베이트가 있다면 우리가 알 수 없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맥주 광고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어떤 업체 A 업체가 광고 수주했어요. 여기서부터 국민의당에서. 그런데 보니까 이 광고 수주한 업체가 자기들이 보기에 브랜드 호텔이 일을 잘해. 그래서 국민의당하고 상관없이 맥주 광고 줬다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과는 상관없다고 말하려고. 왜 이렇게 했겠어요? 개입한 사람이 안 보이게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왕 사무부총장이 개입했다느니 뭐 리베이트를 주라고 했다느니 당이 개입한 걸로 안 보이고 업체끼리 한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의원님한테 물어보세요 좀. 나는 여기 와서도 한가하네. 당황해서 실수했다 뭐 그렇게 얘기했죠 나중에는. 이건 실수할 일이 아니죠. 선관위가 들어와요. 정신 바짝 차리고 계약 써야 되죠. 추후에 쓰는 건데. 근데 왜 굳이 맥주 계약을 했냐고. 소주 광고는 이미 손혜원이 장악하고 있잖아. 그래서 맥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뭘 말하느냐. 역으로 리베이트가 맞다는 방증 중에 하나예요. 당 인사들이 개입을 했고 꺾기를 했다는 방증 중에 하나죠. 김수민 의원에게 리베이트 줄 이유가 없어요. 비례대표라는 보상을 받잖아요. 그럼 거꾸로 김수민 의원은 비례대표도 받았는데 또 나는 리베이트도 받아야 되겠다 우기나? 자기는 금수저인데 게다가 그런데 또 공천 헌금으로 너무 적어요. 비례대표 공천 헌금하면 막 10억대 막 그렇게 돼요. 20억대. 그거 문제될 수 있어요. 라고 빨리 추정한다고 얘기하세요. 네. 아니 잡힌 사례도 있잖아요. 예전에 양모 씨 같은 경우에 뭐 10억대 오가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적어요. 2억대면. 그러니까 공천 헌금은 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당의 인사들은 개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들이 좀 있고 그럼 이 돈은 뭘까? 여기서 이제 제가 정청래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말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이 2억의 성격이 뭘까요? 제가 장 사무를